네, 파트 2 부분 재료 준비에 관한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의 계량을 할 수 있다, 재료의 전처리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재료의 계량과 전처리 부분은 일단 재료의 계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좀 되었는데요. 계량을 할 때에는 저울과 계량컵, 계량스푼 등을 이용해서 재료를 계량을 하게 되는데요. 1번 전자저울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전자저울은 중량을 측정하며 g과 kg으로 나타나는데 저울을 사용하시기 전에는 눈금이 0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량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수동저울, 실은 요즘에 수동저울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만 반드시 수평을 확인하고 저울의 정면에서 눈금을 읽어주셔야 바르게 눈금을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량컵은 계량컵의 용량은 200cc이며 자, 가득 계량할 때에는 계량컵의 높이만큼 채운 후에 깎아서 계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림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계량컵을 계량할 때에는 채운 후에 깎아서 계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량 스푼은 이제 요 사진이 계량 스푼 사진인데요. 무게를 측정하는 게 아니고 부피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 스푼과 티스푼 이렇게 앞뒤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15cc와 그 다음에 5cc의 부피를 측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체류를 계량할 때에는 투명 계량컵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대부분 그렇게 스텐으로 되어 있는 계량컵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 투명 계량컵에 액체류를 하실 때에는 눈높이하고 수평을 반드시 맞춘 후에 눈금을 읽으셔야 위에서 본다거나 하면 눈금이 바로 읽히지 않기 때문에 눈높이와 수평을 맞춘 후에 눈금을 읽어주시는 게 좋겠고요. 곡류와 가루류를 계량할 때가 또 있겠죠. 이때는 계량컵에 가득 담은 후에 살짝 흔들어서 그죠? 윗면을 평평하게 그림과 같이 윗면을 좀 깎아서 윗면을 깎은 후에 계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곡류와 가루류의 계량은 계량컵보다는 저울이 정확한 계량에 좋다 이렇게 써놨고요. 흑설탕이나 버터 같은 경우에 수분이 많아서 계량컵에 담았을 경우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는 재료들이죠. 이런 재료들을 계량할 때에는 꾹꾹 눌러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꾹꾹 눌러서 계량하시는 게 좋고요. 이것 또한 되도록이면 저울을 사용해서 계량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재료의 전처리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료의 전처리는 이제 서리태 같은 경우에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은 후에 12시간 이상 물에 불려주는데요. 서리태가 실은 물에 불리는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죠. 그래서 서리태를 12시간 충분히 불려주시게 되면 따로 삶거나 찌는 과정 없이 설기할 때나 찰떡할 때 그냥 섞어서 같이 찌시면 되겠는데요. 12시간 불리지 않는 경우에는 쭈글쭈글 주름이 있다던가 그냥 찌지 않고 삶았지 않고 쓸 때는 약간 식감이 딱딱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불려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포근포근할 정도로 12시간 불린 다음에 더 포근포근한 식감을 원한다 그러면 삶거나 찜기에 쪄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콩을 재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그때에도 찜기에 찌거나 그 다음에 삶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밤을 보겠습니다. 밤은 겉껍질과 속껍질을 깐 후에 용도에 맞게 얇게 슬라이스하거나 깍둑썰기하여 사용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실은 밤은 보관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밤 같은 경우에는 겉껍질과 속껍질을 다 깠을 경우에 잘라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냉동된 상태로 딱딱한 상태로 그대로 꺼내서 사용을 하셔야지 해동을 해서 사용하시면 물컹해지기 때문에 식감이 그렇기 때문에 미리 잘라서 냉동 보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겉껍질과 속껍질을 깐 밤은 미리 다 자른 다음에 냉동실 넣어놓고 사용할 때 그냥 바로 뿌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두배기 같은 경우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팥 같은 경우에는 팥을 삶을 때 첨물을 또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험 설명할 때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포닌 성분이 속을 쓰리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첨물은 버리고
다시 물을 받아서 삶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호두 같은 경우에는 속껍질을 이쑤시개로 벗겨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식초 넣은 끓는 물에 데치면 더 속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겠습니다. 호박꼬지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호박꼬지는 물로 한번 헹궈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설탕을 푼 미지근한 물에 10분 정도 불려주는데 왜 설탕을 푼 물에 불려주냐면요. 호박꼬지를 그냥 맹물에 불리게 되면 설탕의 호박꼬지의 단성분이 맨물로 자꾸 빠져나가려 합니다. 우리 삼투압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맹물에 불릴 때는 호박의 단성분이 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이 좀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설탕을 좀 풀어서 불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있죠. 그래서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 호박의 단성분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 대추는 주름이 많죠. 대추는 주름이 많기 때문에 깨끗이 헹구거나 아니면 끓는 물에 살짝 데추거나 젖은 면보로 행주로 깨끗이 좀 닦아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치지 않고 그냥 쓰실 경우에는 쌀가루에 이렇게 그냥 섞었을 경우에 데치지 않고 쌀가루, 대추, 주름 사이에 낀 쌀가루는 설익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추는 반드시 한번 전처리를 한 후에 사용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피팥과 거피녹두가 나오는데요. 거피팥과 거피녹두는 고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 중에 또 하나입니다. 얘는 일단 불려줘야 됩니다. 6시간 정도 불린 후에 여러 번 헹궈서 남아있는 껍질을 마저 제거를 해주시고 기모른 찜기에 쪄서 어레미체, 고물체에 내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호박을 설탕에 절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탕에 절일 때에는 미리 절여두면 물이 생기므로 쌀가루에 섞기 바로 전에 설탕에 버무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쑥 같은 경우에는 줄기는 대부분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억세기 때문에 제거하고 사용하시고요. 쑥을 깨끗이 잘 씻어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소금이나 소다를 넣고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친구 한번 보실까요? 계량컵, 계량 스푼은 부피를 측정하며 계량컵 1컵 200cc, 계량 스푼은 5cc다. 어떤가요? 자, 정답은 5입니다. 그래서 계량컵과 계량 스푼의 단위도 같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떡류 만들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류 만들기 부분은 제조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설기떡류라든지 켬떡류, 그 다음에 빚어지는 떡류, 약밥, 인절미 등 맨 처음 시험이 이 떡 제조 기능사 시험이 생기면서 이런 류의 떡을 좀 시험에 낼 거다 한 종류의 떡들이 여기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설기떡류부터 좀 나와 있죠. 설기떡류. 설기떡류의 대표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떡인 백설기부터 좀 나와 있는데요. 백설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죠. 백설기는 맵쌀가루에 물주기 하여서 깨끗하게 찌는 떡이고요. 흰무리 이름 참 이쁘죠, 그죠? 흰무리라고도 하며 티 없이 맑고 깨끗하게 자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들도 시험에 한 번씩 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설기는 숫자 100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100살까지 장수하라는, 그리고 흰백, 그래서 맑고 티 없이 자라라는 뜻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이의 371, 100일 돌 때 빠지지 않는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재료는 일단 맵쌀 들어가죠. 소금 몇 프로? 1% 들어갑니다. 자, 설탕 몇 프로? 10% 들어가죠. 그죠? 물은 평균값을 적어놨습니다. 물의 평균값은 대부분 쌀가루 1kg당 물이 한 1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값을 좀 써놨지만 시험 볼 때랑 이렇게 좀 매번 잡는 게 좋습니다만 평균값을 좀 써놨고요. 지금 만드는 방법을 좀 보시면 얘가 시험이 한번 나왔죠. 시험이 한번 나왔는데 우리 이전에 배웠던 그 만드는 떡 제조 공정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거는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다시 좀 읊어볼까요? 자, 쌀을 씻어서, 그죠? 세척해서, 그 다음에 수침, 담갔죠? 그 다음에 1차 분쇄, 그 다음에 물주기,
그 다음에 2차 분쇄. 자, 그 다음에 반죽하기. 그 다음에 부재료 첨가하기. 그 다음에 찌기. 그 다음 치기. 그 다음 냉각과 포장. 이렇게 요 만드는 순서 그대로 얘가 써 있으면 맞는 거고, 여기서 바뀌었다 그러면 틀린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쭉 나와 있어서 중간에 틀린 과정 번호를 고르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백설기는 뭐 어렵진 않죠. 일단은 쌀을 소금 넣고 한번 빻죠. 물 넣고 한 번 더 빻고 설탕 넣고 안 친다. 이제 이런 과정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이건 맞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콩설기다. 뒤로 보시면 콩설기가 나오죠. 우리 실기를 시험을 보는 서리태 콩설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까 말한 백설기 과정에 콩만 부재료 첨가하기 단위에서 부재료 첨가하기 그 순서에서 어떻게 콩만 추가하면 콩설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맵쌀가루에 소금 넣고 빻고 물 넣고 빻은 다음에 설탕 넣고서 여기서 그 다음 서리태 섞은 다음에 찐다. 만드는 과정이 백설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20분 정도 찐 다음에 우리 오븐 뜸 들이죠. 그죠? 오븐 뜸 들이고 그 다음에 떡을 엎어서 포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떡 한번 볼까요? 다음 떡은 쑥썰기. 쑥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쑥을 넣고 빻아서 설탕 섞어서 찐다. 이런 과정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찌는 시간, 뜸 들이는 시간, 떡에 찌는 시간과 뜸 들이는 시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떡을 찌는 시간은 실은 쌀가루 양이 조금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뜸 들이는 시간은 되게 거의 비슷하고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떡 케이크는 실은 다양한 떡 케이크가 나올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쌀가루에 여러 가지 가루들을 넣고 빻아서 설탕 섞어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지개떡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무지개떡은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무지개떡을 설명을 한번 보면은요. 맵쌀가루를 나누어서 각각의 색을 드립니다. 학생분들이 제일 번거로워 하시는 거, 선생님 무지개 설기를 그냥 한꺼번에 물주기를 해서 나눠서 색깔 섞으면 안 되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발색제, 색을 내는 발색제가 물주기 전 단계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쌀을 나눈 다음에 각각의 발색제를 넣고 각각 물잡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물잡기 다 해놓고 나눠서 색깔만 섞으면 편할 텐데 번거롭더라도 각각 나누어서 색을 드려야 되고요. 이 무지개 설기는 떡의 오색이 무지개 같다고 해서 무지개떡이라고 불렸고요. 다른 이름 아셔야겠죠, 그죠? 색편 또는 오색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색이 화려해서 잔치상에도 많이 올리기도 하고, 특히 어디에 올렸어요? 돌상. 돌상에 올려서 아이가 오색에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라는 이런 떡의 뜻도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떡을 올린 이유는 오색에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는 실은 색소는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겠죠. 뭐 분홍색, 노란색, 녹색, 뭐 갈색 등등등 색을 낼 수 있는 다양한 발색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자, 가루에다가 쌀을 빻고 5등분 하죠. 5가지 색깔을 냈기 때문에 5등분 하고 각각의 색깔, 홍국살, 노란색, 호박, 각각의 색을 들인 다음에 또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 물잡기를 해서 안 친다. 대부분 안 칠 때에는 밑에 부분을 어떻게 진한 색깔을 밑으로, 그래서 갈색부터 안 치고 녹색, 점점 흐린 색깔 순으로 가장 위에를 흰색 순으로 시루에 고르게 안 치시면 되겠고요. 얇은 칼을 이용해 칼금을 미리 낸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그림에서 한번 봤던 칼로 미리 금을 내어서 떡을 찌게 되면 떡을 찐 다음에 예쁘게 똑 떨어지는, 그래서 칼금을 좀 미리 내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루를 안 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뚜껑을 덮어서 찌고, 찌는 시간은 아까랑 똑같은 쌀가루 양이기 때문에 뜸을 들여서 마무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기병 나오죠. 서기병.
자, 서기병은 서기버섯을 곱게 가루내요. 맵쌀가루에 섞어 찐 떡이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떡인데요. 서기편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기채와 비늘잣. 이 부분이 시험에 또 한번 나왔었죠. 서기채. 서기를 곱게 채 썬 서기채와 그 다음에 비늘을 반으로 자른. 비늘잣이 요거는 시험에도 좀 나왔는데 잣 같은가요? 자, 잣을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자른 걸 비늘잣이라고 하죠. 서기채와 비늘잣으로 장식하는 고급 떡입니다. 자, 뭐 재료 한번 보시면은요. 맵쌀, 소금, 물, 설탕, 서기버섯을 말려서 곱게 가루낸 서기버섯 가루. 요즘에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이 재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만드는 거 어떻게 보면 무지개 설기랑 서기편이랑 비슷하죠. 무지개 설기는 단호박 가루, 쑥가루 넣었는데 얘는 몰라요. 서기버섯 가루를 넣어서 물잡기 한 다음에 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맵쌀에 소금 넣고 빻은 다음에 서기버섯 가루 넣고 물 넣죠, 그죠? 가루, 발색제를 넣고 발색제를 넣어서 맛과 향을 더해준 다음에 물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서 안 친다. 뭐 넣죠? 칼금, 그죠? 고물이 들어가지 않은 콩이라든지 밤, 대추 등의 고물이 들어가지 않는 떡들은 대부분 칼금을 넣어서 떡을 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이용해서 칼금을 넣고 20분 찌고 5분 뜸 들인다. 거의 다 비슷하죠, 그죠? 재료가 들어가는 순서라든지 칼금을 내는 순서, 소금 넣는 순서, 물잡기 하는 순서 이 큰 틀만 외우고 계시면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거저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기편 다음에 잡과병 보겠습니다. 잡과병. 잡과병 보니까 잡과병 저도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떡인데요. 자, 잡과병은 이름이 잡과병, 이름에 다 설명이 나와 있죠. 실은 맵쌀가루에 잡다한 과일, 여러 과일을 섞어서 찐다는 뜻으로 잡과병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상큼한 유자향, 유자가 일단 들어갑니다. 그죠? 유자향에 여러 과일이 잘 어우러져 맛으로도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떡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을철에 좀 많이 해 먹었던 떡이고요.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도 한 번씩 물어보기 때문에 재료에 대해서도 조금 한 번씩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맵쌀에 소금 기본으로 물 들어가고요. 설탕 항상 소금과 설탕 1%, 10%겠죠. 자, 그 다음에 밤, 꽃감, 대추, 호두, 잣 등등 유자. 그래서 다양한 과일을 넣어서 만들어주고요. 이런 고물들이 들어가는 떡들은 다양한 고물들이 들어가는 떡들은 고물을 다듬는 방법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는데 일단은 밤은 너무 크지 않게 4등분, 6등분 해주시고요. 곶감 씨를 빼줘야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굵게 채 썰어서 대추도 씨를 제거하고 4, 6등분 정도 해주시고 호두, 그 다음에 잣은 고가를 떼어주고요. 유자 건지도 좀 손질을 해서 쌀가루를 빻고 자, 그 다음에 쌀가루를 빻아서 물잡기를 한 다음에 각종 곡물을 넣어서 찐다. 어떻게 보면 아까 똑같아요. 콩설기. 쌀가루를 빻아서 콩을 넣고 찌던가 쌀가루를 빻아서 각종 손질해 놓은 고물을 다듬어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칼금을 넣을 수가 없겠죠. 다양한 고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칼금을 넣을 수 없어서 나중에 시루를 꺼내서 떡을 엎은 후에 코팅칼로 균일하게 썰어낸다. 떡을 찐 다음에 썰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캤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캤떡. 자, 캤떡류 제조 과정이 좀 나오는데요. 캤떡은 붉은 판 매시루떡이 먼저 나옵니다. 이 파시루떡 같은 경우에는 매시루떡으로도 찌고 찰시루떡이라고도 좀 찌죠. 일단은 매시루떡 먼저 보시면은요. 적팥 고물을 맵쌀가루에 켜켜이 올려 앉힌 떡으로 적팥의 붉은색인 뭐죠? 잡기를 물리쳐서 실은 액맞이 떡이라고도 하는데 액을 막을 수 있다고 하여 고사 지내거나 이사를 할 때 고사를 지내거나 이사를 할 때 만들어서 이웃과 나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이사를 할 때 찾아볼 수는 없죠. 자, 재료는 일단 맵쌀, 소금, 물, 설탕 기본으로 들어가는 이제 설기의 재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팥 고물이 들어가는데 이 붉은 팥 고물을 만드는 방법을 조금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쌀가루 다루는 방법은 실은 백설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가루 소금 넣고 빻아서 물잡기 한 다음에 설탕 섞는 거 아까랑 똑같죠. 그죠? 자, 근데 이제 팥 고물을 뿌린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팥 고물을 뿌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팥 고물을 세 켜, 여기 사진은 세 켜로 나와 있는데 여러 켜 깔아서 찌면 되겠고요. 이 팥고물 만드는 방법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팥고물 만들기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붉은 팥을 깨끗이 씻어서 돌이나 이물질을 완전히 골라내셔야겠죠. 자, 팥은 불리지 않고 삶는다. 물론 팥을 불리고 삶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떡집 사장님들도. 근데 팥은 불리지 않고 삶는다가 정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앞으로 팥은 불리지 않고 삶는 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냄비에 팥과 물을 넣고 끓으면 그 찬물을 따라 버리고 다시 물을 넣어서 삶아주시면 되겠고요. 팥이 거의 다 삶아지면 물을 따라내고 약한 불에 뜸을 좀 들여줍니다. 그래서 소금 넣고 절구에 대강 찧어서 고물채 한번. 고물채 뭐였죠? 그죠? 아까 채 한번 나왔던 건데 고운채, 중간채, 고물채 가장 구멍이 큰 고물채 한번 내려서 설탕 섞은 다음에 포슬포슬해질 때까지 식혀주면 하얀 분이 생기죠. 그래서 팥에 하얀 분이 생긴 데까지 식혀주면 붉은 팥고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붉은 팥 찰시루. 찰떡지, 찰떡이 처음 나오죠. 이 붉은팥 찰시루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방법은 매시루랑 찹쌀로만 바뀐다. 실은 거의 똑같아요. 한번 볼게요. 찹쌀, 맵쌀이 아닌 찹쌀이 이제 들어가죠. 불린 찹쌀 가루 5kg, 그 다음에 소금, 설탕, 붉은 팥고물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찹쌀을요 넣고 우리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찹쌀에 소금을 넣고 이제 빻아서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설탕 섞어서 시루에 켜켜이 팥고물을 앉힌 다음에 찌면 되는데요. 찹쌀 같은 경우에는 15분간 찐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 찌는 시간이 맵쌀보다 짧은데요? 아까 선생님 그 전에 찹쌀이 조금 더 오래 찐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이거는 스팀이 완전히 올라오면입니다. 스팀이 완전히 올라오면. 자, 쌀가루를 시루에 앉혔을 때 수증기가 이 뚜껑 위로 완전히 올라오고 난 다음에 찹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증기가 중간에 안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떡이 안 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떡집 사장님들 실은 이런 경우 한 번씩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팥시루 또 요만큼 두껍게 앉혀서 이제 떡을 나가야 되는데 떡이 중간에 수증기가 안 올라와. 그럴 때는 뭐 구멍을 뚫는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떡은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구멍을 뚫어도 안 터지는 떡은 한 번 안 터진 떡은 안 터진다. 그래서 그냥 버리고 다시 할 정도로 한 번 김이 오르지 않은 떡은 참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찹쌀은 한꺼번에 다 안 치고 뚜껑 덮어서 쪄지겠지 하는 것보다 대부분 떡집에서는 실은 조금씩 앉혀서 수증기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조금 앉혀서 올라오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위에까지 수증기가 올라오는지 반드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5분을 더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맵쌀보다 훨씬 더 오래 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시간을 보면은 30에서 뭐 35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증기가 완전히 올라오면 다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시험에서 찹쌀하고 팥하고 켜켜이 앉힌 다음에 찐다. 선생님 이거 수증기 올라오는 거 확인 안 했는데요. 그런 것도 실은 크게 뭐 이거는 떡에 찌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고 한꺼번에 찌는 떡집들도 있고 그럴 때는 뭐 굉장히 얇게 찌는 경우이긴 하겠지만은 한꺼번에 안 찌는 경우도 있고 수증기 올라오는 거 보고 확인하고 뚜껑을 닫고 찌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찹쌀이 기본적으로 더 오래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뭐 예민하게 보시기보다 찹쌀을 더 오래 찌고 수증기 올라오는 걸 좀 확인한다 이 정도까지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팥 시루떡. 자, 커피팥 시루떡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은데 팥고물이 커피팥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자, 거피팥은 팥의 껍질을 벗겨놓은 걸로 얘는 불려야 돼요. 얘는 자 볼게요. 얘는 거피팥 고무를 불리는데 자 여기 있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팥을 롤러로 넣어서 반쪽을 내면 껍질이 벗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팥을 롤러로 한번 내리면 껍질이 좀 쪼개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충분히 불려서 남은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고요. 물기를 빼고 시루에 넣어서 푹 찌셔야 됩니다. 기모른 찜기에 푹 찐 다음에 손간하고 채 내려서 사용하고요. 아까 붉은 팥 만들기 보셨죠? 그죠? 붉은 팥 대신 그냥 그대로 바꿔서 커피팥 고무를 안 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녹두시루떡 보겠습니다. 녹두시루떡 마찬가지로 만드는 방법은 똑같지만 고물만 녹두고물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고, 녹두고물 만드는 방법은 얼마나 좋아요? 커피팥 아까 만드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롤러로 내려서 껍질을 반쪽을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 번 헹궈서 껍질을 완전히 제거를 해주시고 물기를 빼서 시루에 이제 푹 있도록 찐 다음에 소금간에서 고물체에 한번 내려준다. 이 고물체에 내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탕 섞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콩찰편. 콩찰편 여기 사진이 있죠, 그죠? 여기, 그죠? 이게 다 서리태입니다. 그죠? 서리태. 서리태에 소금하고 설탕간을 하고 찹쌀가루에 켜켜이 올려서 찐 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콩설기를 만들 때에는 이 서리태에 소금간, 설탕간을 하지 않지만 콩설기에 그 서리태를 삶을 때는 소금을 넣는 이유는 콩이 좀 빨리 포근해지라고 넣는 거고요. 간을 특별히 하지 않지만 콩찰편에는 소금간과 설탕간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달달하게 좀 해서 먹는 떡 중에 하나이고요. 이 콩찰편 같은 경우에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물만 계속 바뀌는, 켰다고 고물만 계속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콩찰편의 그 서리태, 고물만 좀 바뀐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담가서 충분히 12시간 이상 불려주신 다음에 소금과 흑설탕을 넣어서 팬에 볶아서 졸여줘도 되고요. 냄비에 넣고 같이 졸여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리태 고물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깨찰편. 똑같겠죠, 그죠? 깨찰편은 깨고물. 이 깨찰편은요.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잘 상하지 않아서 언제 여름철에 주로 해먹었던 떡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팥고물 그때 보기로 제 기억에 팥고물, 깨고물 이렇게 뭐 카스테라 고물 뭐 이렇게 등등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여하튼 여름철에 그 해먹는 떡 고르는 방법에서 깨찰편이 잘 상하지 않기 때문에 깨찰편을 고르는 보기가 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깨찰편은 주로 여름에 해먹고 다른 고물 녹두, 파 똑같이 깨고물을 깔아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깨고물은요 특별한 거 없이 참깨를 볶아서 그 다음에 반절만 완전히 다 곱게 가루를 내는 게 아니고요. 반절 정도만 가루를 내서 소금간, 설탕간을 해야 맛있습니다. 그죠? 소금간, 설탕간하고 섞은 다음에 켜켜이 깔아서 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터떡 더너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 때 또 뵙겠습니다.